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차이를 보면 결국은 실현과 실패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저는 조그마한 실현, 조그마한 실패에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라이커 선샤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에서 실현이나 실패, 누구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실현과 실패를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차이를 보면 결국은 실현과 실패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저는 조그마한 실현, 조그마한 실패에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아, 죽고 싶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정말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할 때는 평소보다 좀 더 많은 일이 막 갑자기 막 밀어닥쳐. 그럴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인데 일이 뭐 내가 원하는 속도로만 탁탁탁 오나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야, 저는. 유리 멘탈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만큼 오던 업무가 이만큼 왔어.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도망가고 싶으니까 그냥 스스로 아, 죽고 싶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야. 이렇게 늘 말하는 게. 쬐끄만한 시련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냥 죽고 싶은 거야. 결혼해서 남편이랑 사소한 부부싸움 뒤에도 죽고 싶어. 이런 말 이러면서 이게 그냥 습관이 됐던 거죠.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시련이나 실패가 닥치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 힘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의 예전 불과 몇 년 전의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련과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이 시련과 실패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맞닥뜨려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야. 맞닥뜨려 보면 별거 아니야. 그냥 인정하고 그냥 가면 돼. 가는데 이걸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저항하고 있으면 해결점이 안 보이고 해결책이 안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순환이 오는 거죠.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생기면 실현과 실패를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크게 튀어오르는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 실현과 실패는 내가 나에게 그냥 고통이고 나를 막 괴롭혀야 하는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순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오히려 실현과 실패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뭔가 더 큰 교훈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성장을 한다는 것을 알아요.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딱 오면 정신 딱 차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그냥 맞짱을 뜨는 거죠. 맞짱을 뜰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란 게 사실은 그래요. 일단 마주해야 돼요. 내가 싫은 감정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죠. 마주하지 않고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건 그걸 마주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냥 보기 싫었던 거예요. 나에겐 그러할 힘이 없어. 그냥 나는 회피하고 싶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 방법대로 이렇게 습관을 실천해 오면서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지만 사실 이 용어는 심리학 용어에서 이제 뭐 실현과 실패를 극복하는 뭐 긍정의 힘 같은 건데 그런 용어 자체를 사실 몰랐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안 건데 이 책을 이제 몇 년 전에 읽었을 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시련과 실패를 극복하는 힘이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구나를 알게 됐어요.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론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습관을 실천하기만 했지 이게 이론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연구 결과가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구나 이런 거 전혀 몰랐죠. 선실천 후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유리 멘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것을 습관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운이 좋게 어떻게 이렇게 습관을 실천하면서 알게 된 깨달음이지만, 여러분은 이제 또 이런 책이 있고 제가 또 메시지를 드리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도 또 확 바뀌는 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요, 이 책에서는 이제 앞부분은 주로 이제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왜 중요한가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주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뒤에 부분에 많은 부분은 아닌데 뒤에 부분에 이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세 가지. 세 가지가 참 좋죠. 뭐 너무 길어도 그래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자신의 강점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라. 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 못마땅한 부분에만 계속적으로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도 내가 생각하듯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가득 차 있고, 그게 이제 조금이라도 그런 걸 건드리면 상처가 되고,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마디로 나의 부정적인 부분에, 항상 부족한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강점, 우리의 긍정적인 면을 자꾸 찾아서 그것을 꾸준히 그러한 점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어떤 연구지나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뭐 강점을 이제 직접적으로 발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이제 발견해서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 강점이 이거야 이런 걸 명확히 몰랐고요. 제가 제 스스로도 강점이라고 알진 못했지만, 제가 끌리는 부분, 이제 제가 작가의 꿈이 생겼을 때 저는 제가 전혀 글을 써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쓰고 싶다는 욕망만 있었어요. 예, 그 쓰고 싶다는 소망만 있었어요. 간절한 소망. 그래서 블로그에 이제 꾸준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강점을 발견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제 행복의 길을 기울여서 무언가를 꾸준히 해 나갔던 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글을 좋아하고 제 글에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엄청난 또 기쁨을 느끼고 행복 지수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이 항상 제 부족한 점에만 집중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잘하는 거에서 뭔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실행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그죠? 그게 달라지는 거죠. 나에 대한 시선이. 예전에는 나의 부족한 부분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의 강점이 점점 더 발휘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또 그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까요? 결국은 자존감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회복 탄력성도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자기조절감이고 인간관계 지능 뭐 이런 거랑 다 관계된 거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도 결국은 또 자존감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부족한 점만 생각하는 것에 인지하고요. 그것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나오셔서 내가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 잘 모르겠으면 장점 100가지 쫙 써보세요. 테스트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보시고 해서 나한테는 이러한 장점이 있었지, 나한테도 이러한 칭찬할 점이 있었지, 이것을 아셔야 되고 거기에 생각을 자꾸 집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또 회복 탄력성이 올라가고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입니다. 사실 저는 이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이 제 인생의 전반적으로 확 바꿨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린 거에도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마법 지팡이 감사일기라는 영상 올렸었잖아요. 사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감사일기를 쓰시다 보면 나의 이제 그것도 자연스럽게 나의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타인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갖지 않는 부분에 늘 불평불만하던 것에 대해서 벗어나서 뇌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자꾸만 찾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항상 부족한 부분, 불평불만 이러한 것들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던 뇌가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요. 예를 들어 뭐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뭐 타인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분명히 고맙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찾아보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고마운 부분을 찾지 않고 불평불만, 나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찾는데 우리가 뇌가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에게 고마운 감정보다는 불편한 감정을 더,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더 느끼게 되는 것 뿐이죠. 뇌를 긍정의 뇌로 바꿔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훈련을 통해서.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감사한 마음이 중요하다는데 해봐야지. 그렇게 마음은 먹지만 잘 안 돼요. 안 되죠. 습관으로 돼야 돼요. 근데 습관으로 길들이기 제일 좋은 게 사실은 글이고 글로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일기가 습관으로 길들이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시면 뇌가 부정적인 생각만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뇌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찾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심장과 연결되면요. 뇌와 심장의 협력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요. 네, 정말 놀라운 세계가 또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회복탄력성 높이는 방법으로는 세 번째,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요. 여러분도 진부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운동이에요. 네. 운동은 몸에만 좋은 게 아니라 뇌의 긍정성을 높이는 것에 좋은 게 사실은 운동입니다.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서 운동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 다음에 그 기분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걷고 뭔가 하는 행위를 저는 이제 습관을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습관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산책하듯이 걷고 또 푸시업 하고 또 스트레칭 하고 요 세 가지 하고 있는데 걷고 나서의 그 전후의 기분이 정말 달라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면의 관심을 갖고 되게 예민하게 감정을 바라보고 난 후에는 더 그 변화를 크게 느끼실 거예요. 정말. 그래서 몸의 건강뿐 아니라 뇌의 긍정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운동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를 가보면요. 요즘에는 정신과에서 사실 상담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심리 상담 해주시는 분들도 뭐 이야기를 좀 비용이 비싸긴 해도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시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실 내 안에 부정적인 신념을 찾아내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바꿔가려면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내 생각 습관, 행동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치료만으로 내가 바뀔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운동하세요. 감사일기 써보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병원에서도 요즘에는 다 그래요. 상담사분들도 감사일기 써보세요. 운동하세요.
병행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면 뭐 우울증 약을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병원에 어느 정도의 도움과 함께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 움직여야 된다. 마음 근육, 몸 근육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참 쉽지 않죠? 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유리 멘탈이었고 의지 박약이었던 사람도 조금씩 저는 이제 감사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나의 강점을 찾고 그것을 조금씩 꾸준히 하고 지금 이제 운동 습관도 조금씩 단련해 나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유리 멘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실현과 실패를 반갑게 환영할 수 있는 단계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네. 물론 저도 너무 막 좋진 않아요. 좋은 쪽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죠. 그냥 기왕이면 쉽게 가고 싶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정말 실현과 실패에서 얻는 게 굉장히 크고 그것을 통해서 점프가 되는, 정말 점프가 돼요. 오히려 뭐 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이해가 안 가셔도 마음으로 이해가 안 가셔도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십시오. 나의 강점에 집중을 하고 감사하는 것을 직접 쓰면서 찾아보고 작은 목표를 가지고 아주 최소 목표를 가지고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보세요. 막 갑자기 하루에 막 1시간씩 운동 전혀 안 하던 사람이 1시간씩 뛰고 이러는 거 너무 큰 목표라 꾸준히 못해요. 작은 목표로 하루에 나 한 번도 운동 안 했었으니까 매일 꾸준히 10분 이상, 15분 이상 산책하는 것부터 해보겠다. 하루에 1개의 푸시업부터 해보겠다.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설정하셔서 여러분 무언가를 꾸준히 하시면요. 너무 먼 변화처럼 보이지만요. 뭔가 바뀝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보고 아, 내가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요. 더 열심히 이렇게 습관이 쌓여갑니다. 그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유리 멘탈, 의지 박약자인 저도 이렇게 변화를 느끼고 그 변화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현과 실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한번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삶에도 눈부신 변화가 시작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끝까지 다소 긴 내용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